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그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먼저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전형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모집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선발이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량평가, 즉 스펙 중심의 대학이다 해서 표준학력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이건 이제 수시 전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12년 특례 애들이든 3년 특례 아이들이든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문화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미 다문화 전형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제 재외국민 특례 학생들에게도 열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수시 모집으로 해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향후 3, 4년 이내에는 더 많은 대학들이 확대되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정성평가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뽑는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하는 재국민 특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내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재국민 특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어줄 수 있는 가능 대학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재국민 특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기타 다른 대학들도 몇 개 더 있지만 이런 대학들보다는 우리 특례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런 대학들에서 다문화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아줄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문화 전형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형 조건이나 지원 자격의 요건 중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문화 전형이라는 걸로 독립적으로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아시아권 지역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나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그러한 학생들을 뽑아주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점차적인 증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재국민 전형이 폐지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왜 이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심으로 전체적인 대학들이 이 전형을 폐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거죠, 이제. 정말 이건 이제 학생에 대한 수, 그다음에 한국 내 인구 학령 감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3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거의 다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올해 충북대는 이미 재국민 전형을 폐지를 했고요. 27년에는 이제 우석대, 전남대들이 전형을 또 폐지하고 28년은 부산대학교가 이제 재국민 전형을 폐지하는 걸로 내년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는 게 3년 특례 중심의 전형 방법인데요. 우리가 서류 중심 대학이 있고 필답이 있는데 필답에서 이제 경희대는 빠졌죠. 여기는 빠진 거고. 그다음에 면접 중심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50대 50으로 그다음에 면접 비중이 100%인 대학들. 그다음에 국립대학 중에서 12년 특례 여기고요. 3년과 12년 다 가능한 대학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요런 대학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자녀들에게 맞는 대학들, 특히 이제 3년 특례는요, 지필로 자기가 승부를 걸겠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어떠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 중심의 대학,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높게 나와 있는 대학이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대학도 언제 또 필답을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전형으로 바꿔질지 저는 이것도 이 대학도 이제 유일하게 경희대급 이상으로 있는 대학 중에서 건국대하고 이제 숙명여대 정도, 요 대학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요런 세 개 정도의 대학이 저는 점차적으로 그 지필을 폐지하고 가지 않을까. 가장 크게는 저는 건국대하고 숙명여대 정도는 그 서류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먼저 바꿔지고 그리고 홍익대 뭐 이런 순서로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인지 3년 특례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제가 3년 특례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향후 어, 한 5년 정도, 그렇죠?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12년 특례와 3년 특례의 학생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2030년 초반, 이때부터는 3년 특례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특례를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그때 되면 지금은 12년 특례들이 우월하게 많지만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이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2년 특례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초등학생인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그때 가서는 예전처럼 12년 특례가 원서를 넣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년 특례는 갈수록 이제 인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필로 남아있는 대학만을 나는 선호해서 가겠다 그러면 뭐 이런 스펙 쌓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들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뭐 어떤 점수,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어,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학교 내 내신과 학교 내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전체적인 올해 이제 합격에 대한 기준선, 그리고 어느 정도 작년과 이전에 그런 결과들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